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투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입체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론적인 지식을 더 많이 알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왜 이렇게 입체적인 느낌이 안 나지? 아니면 좀 어색할까? 현실적인 느낌을 더 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론적인 부분, 투시는 이미 했고 그 이상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이 다음 스텝으로는 그 명암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빛을 이해하는 단계까지 넘어가 줘야 됩니다. 이 영상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조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빛이 발생하는 부분을 광원이라고 하는데 그 광원으로부터 빛을 받은 오브젝트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일단 몇 가지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적으로 육면체를 한번 그려볼게요. 내가 빛과 상호작용을 할 오브젝트를 한번 그려볼게요. 투시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그대로 적용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본인들 그리실 때. 삐뚤빼뚤한. 자, 육면체가 그려졌어요. 이 육면체를 그린 이유는 조명을 단순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 단순한 조명을 위해서 햇빛을 그려볼게요. 햇빛을. 자, 여기서 태양에서는 이 육면체까지 빛이 올 때 평행하게 와요. 평행하게. 그 광활한 하늘 안에서 모든 빛이 평행하게 옵니다. 왜냐면 이제 물리적으로 태양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고 멀리서부터 빛이 오기 때문에 빛이 오는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지구 어디를 가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은 이만하고 지구는 요만한데 태양빛이 이렇게 평행하게 빛이 오고 있으면 지구에서 받는 빛의 방향성 자체가 전부 동일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거 이해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테니까 천천히 이해해 보시고 일단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저희가 태양빛에 대한 그 각도를 설정했어요. 이 각도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온다 가정했을 때 이렇게 할까? 이 각도로 가는 게 좋은데 요렇게 온다고 생각해 볼게요. 요렇게. 그러면 뒤에 있는 도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 꼭지점이 이 그림자에 꺾이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각도대로 쭉 내려오면 이 선과 이 선이 만나야겠죠? 여기서 그림자가 꺾입니다. 어떻게? 이 방향으로. 이 방향. 이 방향인데 투시를 받은 느낌으로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는 요 소실점으로 가는 그런 방향성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 더 꺾게요. 이렇게 그림자가 여기까지 진행된 겁니다. 그리고 요 꼭지점이 있어야겠네. 여기서 이렇게 가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기는 어차피 뒤에 가려져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그리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는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색깔이 들어가면서 그림자가 생겼어요. 그림자의 위치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됐고 여기서 좀 더 그림자를 진하게 한번 그려볼까요? 그거 아세요? 이렇게 색칠하는 것도 기술이 있다는 거. 제가 지금
이렇게 면적으로 끊어서 색칠을 하고 있는데, 아마 언젠가 한번 이 부분에서 대해서도 다룰 것 같아요. 이 동일한 톤으로 쭉 다 더 진하게 깔아줬죠.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서도 지금 빛을 덜 받는 부분은 어둡고 빛을 많이 받는 부분은 밝게 설정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조명의 기본입니다. 이렇게 빛이 오고 있으니까 요 위에가 제일 밝겠죠. 이렇게 오면 여기는 너무 옆면이죠. 옆면이라서 색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지금 색이 다 들어간 상태고 한 겹 더 칠해줄게요. 근데 여기는 엄청 어두워져야겠죠. 그림자랑 비슷한 톤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네, 지금 그림자랑 거의 비슷한 톤이에요. 그리고 윗부분은 이렇게 윗면만 살짝 한 톤으로만 깔아줄게요. 그리고 제가 멀리는 어둡게, 가까이는 좀 그나마 밝게 이렇게 색칠을 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게 공기 원근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마 학교에서 배우셨을 텐데 기억나시나요? 원근법에 대해서. 공기 원근법은 이 공기의 탁도에 의해서 더 멀리 있는 게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가장 밝은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톤을 살짝 죽여주는 거죠. 이렇게 색깔을 넣어서. 그렇다 보면 이 그림에서 가장 밝은 부분은 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요 부분이 가장 밝은 영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디가 가장 어두울까요? 저는 이 물체와 그림자 사이에 있는 여기 경계면 여기가 가장 어둡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아무리 우리가 이상적인 물체를 그렸지만 이 물체의 꺾이는 면이 조금이라도 둥글 수 있잖아요. 완벽하게 뭐 일치되는 그런 오브젝트를 상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오브젝트, 게다가 제가 지금 그린 거는 그런 완벽한 오브젝트라기보다는 조금 더 미완성적인 오브젝트예요. 현실에 가까운.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다 보면 여기 경계면이 엄청 어두워지겠죠. 사실 이 그림자가 뭐 경우에 따라서 너무 다르긴 한데 이 벽이 지금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가정하면 그림자가 더 어두워야 돼요. 그리고 특히 태양빛이라면 이게 평행하게 모든 빛이 오고 있다면, 이 빛이 퍼지는 빛이면 이 안까지 막 빛이 들어와 가지고 이 그림자를 밝게 만드는데 지금 태양빛이라고 가정하면 이 안쪽이 가장 어두운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 육면체의 면 같은 경우에는 태양빛이 바닥을 비추면서 바닥에 빛이 튕겨져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종이에 비친 이 조명도 빛이 종이를 때리면서 이 흰색은 빛을 튕겨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밝은 건데, 이렇게 제 손바닥 보면 제 손바닥이 지금 빛을 못 받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손등에 빛이 많이 때리는 게 보이시죠? 근데 이렇게 종이 가리면 어두워지고 종이를 드러나게 하면 종이의 빛이 손바닥에 비치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역광이에요, 역광. 빛이라는 게 단순하게 태양에서 아니면 형광등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빛이 나와서 어느 물체에 반사돼서 탁 이렇게 내가 보고 있는 물체에 부딪히게 되는 이런 반사광, 역광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사광이 맞죠? 반사광. 그런 반사광이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반사광이 이 육면체에 도달해버리기 때문에 그림자가 더 어두워요. 그래서 그림자를 한 톤만 더 올려볼게요. 네. 지금 어떻게 밝기를 한 톤 더 낮췄어요. 그림자에서. 그랬더니 좀 더 입체적인 느낌이 나죠. 요렇게 조명에 대해서 조금 그려봤는데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경계라는 것과 색의 경계에서 우리가 물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구나. 이 면과 이 면을 경계에 짓는 기준은 제가 그어놓은 선이 아니고 색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이 색과 이 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면 이렇게 구분 짓게 되는 거죠. 면의 경계를 구분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옆에 하나를 똑같이 그려보면 제가 선을 거의 티 안 나게 그려볼게요. 여기는 그림자니까 더 어둡게 해줘야겠죠. 네, 제가 외곽선을 전혀 그리지 않고 색칠만 했어요. 여태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랑 여기랑 사실상 큰 차이가 없어요. 차이라고 하면 이렇게 외곽선이 또 그려져 있다는 거, 쓸데없는 선이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은 이제 그림쟁이들이 많이 쓰는 방법인데 여기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여기 선이 있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배경색을 넣어줌으로써 이 경계를 상상할 수 있게 돼요. 배경에 뭐가 있어서 색칠한 거야. 이렇게 설득할 수 있겠죠. 이런 방법들을 쓰기도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손을 지금 볼까요? 손을 보면 손가에 실제로 경계선이 있나요? 선이라는 게 있나요? 선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렇죠? 지금 보면 선이 아니라 이 색과 이 흰색의 그 색깔의 차이 때문에 이 표면이 경계가 생기는 거죠. 선으로 굳이 칠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입체 우리가 사는 실제 물리적인 세상 안에서는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색깔의 차이로 제가 자꾸 색이라고 하는데 흑백에서도 색깔이라고 표현을 해요. 흑백의 세상은 채도가 없어요. 채도가 없다. 채도가 높다는 것은 이런 컬러풀할수록 색상 그 CMYK라고 하는데 CMYK 이게 적절한 말인가? RGB로 하나? 아무튼 색의 삼원색 있잖아요. RGB든 이런 색상의 근본적인 컬러들 거기에 가까울수록 채도가 높다고 해요. 이제 회색이 섞이고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빨간색에 흰색을 섞으면 핑크가 되면 레드에서 채도가 낮아진 거예요. 채도가 낮아질수록 흰색이나 검정색에 가까워져요. 회색도 채도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 흰색에 파란색이 섞였다. 하늘색이 되겠죠? 흰색과 파랑이 있으면 여기가 채도가 가장 높고 여기는 채도가 가장 낮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간에 있으면 하늘색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거는 색상학은 다음에 따로 할게요. 지금은 조명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니까. 아무튼 이 색깔이라는 게 제가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경계는 모두가 채도가 낮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계냐? 밝기의 경계예요. 밝기가 높은 밝기, 그리고 중간 밝기, 낮은 밝기, 그리고 아주 어두운 영역의 밝기. 밝고 어두움의 차이죠. 그래서 여기 어두움으로 밝은 부분을 나누어 놓은 상태인 거죠. 손도 보면 자 지금
여기가 밝고 여기가 어둡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배경, 종이랑 크게 차이 나고 여기 밝은 부분은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명을 배움으로써 알 수 있는 건 이 세상은 모두 색 차이로, 색의 차이로 경계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걸 응용해서 우리가 이제 조명을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림자를 그릴 수 있게 되고, 예, 어둠에 대한 그런 그라데이션도 표현하고, 예, 각 면이 뚜렷한 이런 면들만 그렸잖아요. 이제는 곡선을 한번 그려볼 차례예요. 자, 아까랑 똑같은 설정으로다가 원기둥을 한번 그려볼게요. 네, 투시는 그렇게 많이 넣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네, 적당한 투시죠. 여기서 아까 이 각도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자가 어디까지인지 설정을 했죠. 아니, 투시를 통해서 도형을 그렸고 이 태양빛이 평행하다는 가정하에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설정을 했어요. 위치를. 여기를 이제 색칠을 해줍니다. 아, 이 그림자는 이렇게 돼 있구나 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밝은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빛이 이 뒤에서부터 이렇게 오니까. 그래서 그림자가 이쪽으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원기둥의 윗부분이 가장 밝다고 가정을 해놓고 이렇게 조금씩 면을 채워가면 돼요. 그쵸? 면이 채워졌죠?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면을 잡고 색을 넣고 있는 이유는 원기둥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꺾이기 때문이에요. 꺾이는 면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면 이런 식으로 천천히 저거를 넣고 있는 거죠. 명암을 넣고 있는 거죠. 자, 여기 같은 부분은 특히 반사광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빛은 이렇게 오고 있지만 반사광이 튕겨서 탁탁탁 이렇게 반사광을 이 표면이 많이 받겠죠? 그러면 가장 어두운 부분이 어딜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햇빛도 받지만 반사광도 같이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밝고, 근데 이 밝은 부분이 좁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 라인이 가장 어둡다고 생각해요. 눈에 가까우면서 반사광도 좀 덜 받으면서 이쪽으로 몰려오는 햇빛에 가장 영향을 덜 받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밝기를 더 어둡게 할 거예요. 밝고 어둠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더 어둡다면 여기를 색을 죽이면 돼요. 그렇죠? 색의 단계가 조밀하게 나면서 결국 이 원형의 몸통을 어느 정도 표현해주고 있죠. 네, 잘 표현됐다고 생각해요. 좀만 더 죽일까? 너무 이제 시꺼매졌는데 뭐 그리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자가 더 어두워야겠죠? 그림자를 한번 더 어둡게 해볼게요. 가장 어두워야겠죠? 지금 거의 다 왔어요. 네.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이 드럼통? 위에도 톤을 한 번만 싹 죽여볼까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원통형 같죠? 되게 현실적인.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의 구분을 지을 수 있고,
이번엔 구를 한번 그려볼까요? 구가 되게 사실 쉽지 않아요. 한 번에 그리기가. 네, 찌그러져 있지만 색을 채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왜냐? 어차피 색 채울 때 또 선을 그으면서 색칠을 할 거니까요. 자, 아까처럼 요 각도다. 요 각도다. 요 각도. 네. 이런 느낌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번에. 저는 빛이 이렇게 오면 구에서는 약간 이렇게 그림자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 빛의 수직 방향으로 이런 각도로겠죠. 구의 중앙에서 이 부분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게 맞나? 여기가 가장 높아야 될 텐데. 구가 저는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구는 일단 이렇게 깔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라데이션이 시작되겠죠. 그리고 구는 모든 부분에서 원금광과 동시에 반사광이 같이 들어와요. 원금광도 줘야 되고 반사광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이 흐릿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어느 방향에서든 색깔을 줍니다. 그러면 가장 밝은 부분이 여기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색깔을 한번 줘볼게요. 뭔가 구르고 있죠? 이렇게 둥글게 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가 가장 톤이 낮아야 돼요. 이렇게 한번 면적을 줘볼게요. 더 좁아지면서 이 안에 자, 그리고 그림자가 제일 어두워야겠죠? 그림자 어둡게 해줄게요. 네, 이런 느낌이 만들어질 겁니다. 우리 눈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세상이 물리 법칙이 이렇게 주먹을 쥐면 여긴 어둡고 여긴 밝고 하면서 색깔의 경계로서 여기까지가 이 주먹의 형태고 그리고 빛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돌고 있구나 표면이 이런 식으로 입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눈이. 그래서 지금 그린 기하도형들 정육면체, 원기둥, 구 이런 것들이 뭐랄까 매뉴얼적인 패턴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모형을 놓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패턴화 시킨 그림이라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해버리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이거를 진짜 수도 없이 그려봤어요. 옛날부터. 요즘은 이렇게 가르치고자 할 때만 종종 그리게 되고 옛날에는 정말 수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저 스스로를 위해서 또 마찬가지고 그냥 그렸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형태들이 어떻게 되는지 입체적으로 내가 손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해준 그 3점 투시 있잖아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막 Y자 그리고 여기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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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이렇게구나. 탁 해서 정면체 딱 나오면 여기서 뭐 이렇게 명암을 넣어 본다든지 그렇죠? 이거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렸습니다. 그림자는 좀 부가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렇게 돼야겠다. 그림자도 투시가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막 계속 그리는 거예요. 네. 이거를
진짜 많이 그려야 돼요. 그림자까지 안 해도 돼요. 귀찮으면. 뭐 대충 이렇게 나오면 딱 대충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느슨하게 그냥 그려주고 여기는 설랑설랑 대충 그냥. 네. 실제로 이렇게 그림자가 오히려 밝기도 해요. 어떨 때? 구름 많은 날. 근데 구름 많은 날은 여기도 이렇게 어둡진 않은데, 그쵸? 그라데이션을 주지 뭐. 그쵸? 그러면 개연성이 좀 있죠. 이런 식으로 뭐 실제로 정육면체 같이 생긴 모형을 그려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이런 거 놓고 그리기도 하고, 이거 보세요. 반사광이 막 올라오죠. 빛은 지금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반사광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서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보면 여기 글라스에 막 뒤에 있는 오브젝트들이 다 비치죠, 그냥. 뭐 거울처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손이 비치면 손도 그려주는 거예요, 실제로. 안에다가. 예. 요거 아까 스패츌라. 이런 것도 이렇게 그릴 때, 내가 보이네? 내가 보이는 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냥. 아이.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슨, 뭐, 손을 보고 그리거나. 네,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고 나면, 요런 거 진짜 많이 그려보면서, 아, 명암이 이런 식으로 생기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그러면 이 빛의 어둡고 밝은 정도를 어떻게 두냐. 여기서 이제 필압 조절하는 그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냥 좀 부가적인 기술이죠, 어떻게 보면. 부가적인 기술이 뭐 이렇게 주고, 그 다음은 좀 어두워지고, 그 다음은 엄청 어둡고, 그쵸? 볼펜으로도 이런 게 돼요. 근데 볼펜은 또 좋은 게 선이 얇고 사라지지 않다 보니까 요런 선을 그려놓고 또 여기도 요런 선을 하는데 이렇게 크로스 되게 선의 방향이 이렇게 겹쳐졌죠. 지금 여기 다시 해볼까요? 세로로 선을 그어볼까요? 세로로. 그쵸, 다 세로죠. 근데 대각선을 한번 여기 위에 얹어 볼게요. 대각선. 그쵸, 비슷하죠, 톤이. 여기다가 반대쪽 대각선으로 한번 색칠을 얹어 볼게요, 또. 네, 조금 어두워졌어요, 조금. 여기 가로로 선 한번 더 넣어 볼까요? 네, 이제 확실히 어둡죠. 이런 식으로도 색깔이 조절이 된다. 요거 한번 따로 다루려고 했었는데 그냥 여기서 해버렸네요. 요것도 영상 작게 다른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이런 것도 기술이 다 있습니다. 아무튼 필압 조절이라는 그런 영상이 초보자들이 연습해야 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냥 부가적인 거예요. 이것도 선긋기처럼 선을 굳이 그어가면서 연습까지 할 필요 있겠어요? 우리가 감각적인 연습을 하면 저절로 선긋기 연습이 되는데, 그렇죠? 그 감각적인 거에서 이 명암을 더할 수 있는 거죠. 요런 정도의 응용은 또 가능합니다. 이 오히려 좋아져요, 이거는. 그러니까 물리 엔진이 장착된 상태에서 감각적인 연습을 하면 진짜 말도 안 되게 팍팍 늘어요. 약간 요런 느낌들? 이런 느낌들이 이 물리 엔진이 달린 상태에서 감각적인 영역을 연습할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인 거죠. 이런 게 사실 저는 아름답게 나온 그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감각적이고. 그래서 이제 요런 기하 도형을 만약에 본인이 요런 거 진짜 많이 연습하고 막 머리에 다 장착이 되고 머리에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상태가 되면 이런 감각적인 연습을 그래도 마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 때 명암을 한 번씩 넣어보세요. 지금 손가락에 이렇게 그림자가 졌죠? 이런 거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가려버리네. 여기 손가락 꺾이고 꺾이고 명암이 좀 들어가네요. 지금 제가 막 이렇게 한 번에 그린 것들, 그런 게 이제 감각적인 영역을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한 번에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물론 될 수도 있죠. 되는데 연습을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이건 좀 팁인데, 자, 제가 그은 선이 잘못 그렸잖아요. 그러면 이 그은 선을 따라서 이렇게 색칠을 하면 이게 색칠이 되지 선으로서 남지 않는 거죠. 색칠이 되는 거예요. 잘못 그린 선은 그냥 색칠을 해버리면 돼요. 제가 너무 대충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림이 좀 왜 이렇게 어려울까? 대충 그렸는데 별로네요. 하지만 어쨌든 그림이 나왔죠. 예,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잘렸죠. 잘렸는데도 사실 잘린 게 중요할까요? 그냥 그리는 거예요. 배경도 있어가지고 배경 한번 이렇게 해주고, 지금 여기는 선으로 돼 있잖아요. 뭐 딱 대보고 이쪽 살갗이 더 어두우면 살갗이 더 어둡죠. 살갗을 색칠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을 없애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감각적인 훈련을 선으로 했으니까 조명으로 넘어가서는 이 선을 없애는 과정이 중요하다. 선이 없죠, 사실상. 선이 남아있는 거지, 이 선의 역할은 끝났어요. 이제는 이 색의 한 부분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 선이 존재하는 것이요. 그래서 선을 만약에 그린다 하면 막 처음부터 막 이렇게 세게 막 이렇게 그리지 말고 살살 막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이해되시죠? 너무 오랜 시간을 그림에 사용했네요. 이런 식으로 조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 어떠세요? 확실히 좀 전과 후가 확 다르죠? 그 전에는 우리가 투시로서 전 시간에는 투시까지 우리가 배우면서 입체라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이해를 했으면, 이번 시간에는 빛까지 이 입체에 가져옴으로써 좀 더 우리 현실과 우리가 살고 눈으로 보는 물리 법칙들과 더 밀접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들어오면 형태가 이렇게, 색의 밝기가 이런 식으로 변화하면서 우리가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구나, 그런 걸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요 정도까지 오면 이제 그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가능성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열린 거기 때문에 그 그림을 이때부터 더 많이 그리셔야 돼요. 우리가 여태 감각적인 영역 하면서 그림 많이 그렸잖아요, 꾸준히. 근데 여기서부터는 그림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할 게 너무 많아져요. 빛이 어디서 어느 각도로 와서 이게 반성항이 비치네 안 비치네, 그런 생각까지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색깔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채도가 들어가잖아요. 아까 말했던 블루, 파랑색, 흰색 섞으면 하늘색 되고, 이런 것까지 생각해버리면 더 골치 아파집니다. 여기서 뭐가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진짜 그림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그릴 수 있으면 간단하게 그리는 게 제일 좋고요. 감각적인 영역 같은 그림들이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현실에 가까운 그림들, 이런 것들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더 알아가는 게 좋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저주예요, 저주. 지식의 저주. 이거 알게 되면서
우리가 전에 그렸던 그런 자유로움을 느끼기가 더 힘들어져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음대로 이상하게 그리는 것도 그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발버둥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좀 강박적으로 그린 시절이 있거든요. 누구나 뭐 그렇겠지만, 이론적인 이런 영역들을 배우다 보면 그런 일이 있겠지만, 그런 시절은 결국에는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걸 피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그리고 이해를 다 한 상태에서 또 이거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지루하기도 하고 틀에 박히니까 그림에 대한 더 확장성이 없어지거든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도 줄어들어 버리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그려버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그리실 수 있으면 그리셔도 되고, 너무 집착하면서 형태를 구애받고 그렇게 그리시지 않아도 돼요. 아시겠죠? 결국에는 그림은 자기 만족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상업적인 영역으로 넘어가서 내가 직업을 이런 쪽으로 한다. 뭐 웹툰 그림 어시다. 아니면 무슨 그냥 웹툰 그리는 작가다. 이 상업적이잖아요.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그림을 작화 실력을 인정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법칙을 어기면서 그리면, 저 사람은 무슨 초보도 아니고 이러면서 입대는 사람이 생기겠죠, 분명히. 예. 그러면은 이걸 무조건 지키면서 그리셔야 되고요. 그거 아니고 자기 만족이다. 오직 나만 보고 나 혼자 만족하면서 그리는 거다. 그러면은 이 이론을 배울 필요도 없겠죠? 아니, 그게 아니야. 앞으로 내가 그리고 싶은 것만 그리더라도 결국엔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림은.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는 거랑 아는 상태에서 그리는 것은 결과물이 전혀 다르게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림이 물리 법칙에서 어긋나 버린다니까요.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사람은 이런 법칙들을 이미 알고 있어요. 머릿속에서. 알고 있는데 손으로 구현 못하고 말로써 표현을 못할 뿐이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뇌가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걸 이론적으로 안다는 게 다른 부분인 거죠. 이론적으로는 몰라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우리 생물이 태어나면서 이렇게까지 진화할 때까지 그런 물리 법칙들을 눈으로 실제로 보면서 적응해 나갔잖아요. 그래서 뇌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어두운 부분은 빛이 덜 받고 있어. 이 태양빛이 받는 곳은 이렇게 밝아. 이렇게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숨 쉬듯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별것도 아닌 그림입니다. 이 정도면. 저보다 잘 그리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 이런 영역에서는 잘 그리고 못 그리고 수학적인 거기 때문에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더 이치에 맞냐 안 맞냐 그런 부분이 말을 해주는 거겠죠. 사실상 컴퓨터로 하면 그냥 뚝딱이에요. 3D 뭐 맥스 이런 거 해가지고 9 딱 조명 탁 때리면 바로 나와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머릿속에 물리 엔진을 달겠다는 거잖아요. 이론을 터득해서. 그래서 이론을 터득하고 이런 구 같은 거 막 그리고 조명도 막 설정하고 할 수 있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나중에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 그냥 다 그릴 수 있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형태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으로 가져와 볼게요. 제가 블로그에 쓴 글이 있는데 이 글을 좀 가져와서 어떻게
내가 이런 형태를 표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이렇게 안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런 기초적인 영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럼 이만.